제가 상처의 치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는 흉터가 조금이라도 덜 생기게 지금 흉터를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더 많이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비타민C를 화상 흉터를 치료를 하고 있는 저희 병원에서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상 흉터 하나만 서초미소사랑의원 원장 서정권입니다. 오늘은 비타민C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는 최근에 메가도스 요법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설은 하루에 200ml 정도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맥시멈은 500ml까지, 적어도 1000ml를 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가도스 요법은 하루에 2000mg 이상 먹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이 먹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자, 오늘은 비타민C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비타민C는요, 항산화제입니다. 안티옥시던트 에이전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동물이나 우리 체내에서 대사 과정을 통해서 산소 화합물에 활성산소를 이루는 말인데요, 이 활성산소가 체내에 적당량이 있으면 세균이나 이물질로부터 방어를 하지만 많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정상세포를 공격을 해서 질병과 노화의 주된 원인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프리라디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프리라디칼을 없애주는 겁니다. 이 비타민C가 항산화제예요. 항산화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비타민 E도 항산화제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타민C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 비타민C가 그러면 어떤 작용을 하냐? 우리 몸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코팩터, 그러니까 보조 효소로 작용을 하는데요. 특히 비타민 B군에서 코팩터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비타민 B군에서 폴릭액시드를 아주 활성화시키는데 필수적으로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부에서도 비타민C가 필수적이에요. 뭐가 필수적이냐? 각질 세포가 있습니다. 케라티노사이트. 이 케라티노사이트를 분화시키는데 아주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멜라닌 색소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티, 기미 이런 거 생기죠. 요거를 감소시켜줘요, 비타민C가. 그래서 특히 이 케라티노사이트가 분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되면 뭐가 생겨요? 뭐 검버섯도 생기고, 그 다음에 피부에 암도 생기죠. 이 멜라닌 색소 때문에 생긴 암, 이런 것들을 비타민C가 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특히 피부에 생기는 것 중에 또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허르페스 조스터 있죠. 요때 신경 통증을 일으키는 그 통증이 있죠. 대상포진에서 굉장히 많이 아프잖아요. 이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 이 활성산소예요. 이 활성산소에 대해서 비타민C가 진통 효과를 일으킵니다. 진통 효과. 그 다음에 비타민C는 장에서 철분을 흡수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 속에서 산소를 사용하는데도 이 장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도 억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방어 기전 세포들이 있어요. 림포사이트, 뉴트로필, 모노사이트. 자, 요런 세포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보통 비타민C 농도를 측정을 할 때 우리 피 속에서 비타민C를 측정하는 단위가 밀리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걸 밀리몰이라는 단어를 써서 혈중 농도를 측정을 합니다. 근데 염증 세포에 있죠, 림포사이트나 뉴트로필, 모노사이트 이런 데에는 혈중 농도보다 14배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셀 자체에서 비타민C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겁니다. 세이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비타민C의 농도가 떨어지잖아요, 혈중 농도에서. 그런데도 이런 세포들은 비타민C를 잡고 있습니다. 비타민C가 그만큼 우리 몸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알러지 반응을 감소시켜요. 이 염증 세포들이 알러지 반응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알러지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폐혈증처럼 이렇게 감염이 됐을 때 요거랑 싸우는 역할도 비타민C가 염증 세포들을 통해서 감염과도 싸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거,
자, 상처의 치유 과정, 운드 힐링 프로세스에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기에서 프롤린과 라이신이 있는데 이거를 수산화하는데 보조 효소 있죠. 보조 효소로서 아주 결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드록실라이신하고 하이드록실 프롤린하고 강력한 수소 결합하고 가구 결합으로 이 콜라겐의 트리플 헬릭스 구조, 세 가닥으로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꼬여 있는 안정화 작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처의 치유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이게 찢어지지 않는 강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잘못되게 되면 스카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상처 치유 과정에서 흉터를 얼마만큼 덜 만들어내느냐, 자, 이 과정이 바이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 대사 촉진을 해요. 잠을 자도 피곤하고 잠을 안 자도 피곤하고 밥을 먹어도 피곤하고 밥을 안 먹어도 피곤하고 맨날 피곤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지방 대사 촉진이 잘 안 되는 사람들, 특히 카르니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카르니틴은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게 라이신이 트리메틸 라이신으로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트리메틸 라이신이 베타 하이드록시 트리메틸 라이신으로 바뀌는데 여기에서 이 철분하고 이 아스콜베이트, 요게 비타민 C예요. 아스콜베이트가 보조 효소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트리메틸 아미노뷰틸라 알데하이드로 이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카르니틴으로 되는데 반드시 두 단계에서 이렇게 아스콜베이트가 철분하고 같이 보조 효소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비타민 C가 모자랐던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안개가 거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몸에서 안개가 거쳐서 몸이 너무너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친다, 그런 말을 해요. 지방 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겁니다. 카르니틴을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을 합성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게 타이로신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요. 타이로신에서 비타민 C가 필요하고 L도파가 돼요. 이때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이게 도파민이 되죠. 도파민은 여러분께서 이제 정신건강의학에서 이 우울증을 예방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도파민이. 그래서 의욕이 넘치고 아주 우울을 방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도파민이 어떻게 돼요? 바이타민 C의 도움을 받아서 노르에피네프린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각성 효과가 있고 심장을 수축을 많이 시켜서 혈류를 많이 증가시켜요. 그래서 아주 각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흥분시키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필수적인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비타민 C가 보조 효소로 필수적이에요. 자, 혈관에는 또 어떤 작용을 하냐면 혈관 내피는 티네이저가 넘어가면 혈관 내피는 손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 때문에 처음에 얘기했던 이 프리 라디칼이 있죠. 이 활성산소 때문에 혈관이 손상을 받고 상처가 입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에서는 요거로 상처를 치유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콜레스테롤로 그거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상처가 나면 그걸 놔두면 안 되겠죠. 터져버리겠죠. 그거를 콜레스테롤로 이렇게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또 쌓이고 찌꺼기가 쌓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동맥경화가 생겨요. 근데 비타민 C가 이 혈관 내피 손상을 예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되는 것을 예방을 해줘요.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감소시켜주고요. 이 콜레스테롤을 간에서는 이 바일 액시드로 만드는데 또 필수적이에요. 바이타민 C가. 그리고 유명한 괴혈병. 이게 출혈성 질환인데요. 중세 대항해 시대에 군의관이 조사를 해봤더니 비타민 C가 안 들어있는 음식들을 먹은 병사들이 오랜 항해를 하면서 배에는 신선한 비타민 C가 들어있는 야채나 과일을 섭취를 못하니까 비타민 C가 안 들어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스컬비가 생겨요. 이 스컬비가 잇몸에 피가 나고 비실비실 에너지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장쇠약으로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임스 린드라는 사람이
군의관이었는데 비타민 C를 먹이는 그 귤하고 레몬 같은 거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주어서 먹는 용량. 그렇게 했더니 한쪽은 죽어나가는데 한쪽은 괴혈병이 생기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이거를 최초로 보고한 사람이 제임스 린드입니다. 1749년에 요거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스컬비를 예방하는데 비타민C가 아주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신에서요, 아드레날린 호르몬하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필수적인 보조인자로 사용을 합니다.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하고 아드레날린 호르몬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부신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옛날에 에스키모인들이 신선한 야채를 먹지를 않는데 이 대항해 시대에 있는 선원들처럼 죽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에스키모인들은 동물을 잡으면 동물에서 콩팥을 떼어 먹으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은 동물을 잡으면 콩팥을 제일 먼저 떼어 먹습니다. 이유는 이 콩팥 위에 있는 이 부신에 이 비타민C가 농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콩팥을 떼어 먹었을 때 비타민C를 여기에서 섭취를 하고 에스키모인들은 죽지를 않는 겁니다.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신에서 아드레날린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항암제로서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조 항암제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타민C가 말기암 환자에 있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한 도움을 준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기암 환자에 있어서도 비타민C가 보조인자로 삶의 질을 높여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비타민C,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비타민C가 절대적으로 결핍이 됩니다. 왜요? 이 영장류들은 비타민C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그 이유는 다른 동물들은 이 글루코스에서, 이게 저분자 당성분에서 비타민C를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 같은 동물들은 만들어내요. 글루코스에서 글루쿠로닉 액시드로, 그 다음에 L-글루쿠로닉 액시드에서 L-글루쿠로노 감마 락톤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에는 아스코르빅 액시드로 바뀌는데요. L-글루쿠로노 락톤 옥시다제가 있습니다. 이걸 L-글루쿠로노 감마 락톤에서 아스코르빅 액시드로 바뀌는데, 이때 글루쿠로노 락톤 옥시다제가 이 보조 효소에 유전자 변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 비타민C를 생성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래서 우리 몸은 비타민C를 외부에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지만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없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1740년대 제임스 린드가 비타민C에 대한 보고를 했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이 보고를 했지만 왜 죽는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냥 뭐 비실비실 하다가 심장이 약해져서 죽는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사망 원인이 밝혀졌어요. 이게 원인이 뭐냐면 부신의 작용이 완전히 다운돼서 부신 부전으로 죽는다. 영어로는 adrenal insufficiency, 이렇게 됩니다. 이 부신이 완전히 작동을 못하게 해서 사망했는데, 부신 아까 작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스테로이드 호르몬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이 호르몬이 심장도 수축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아침에 이렇게 피크로 올라가서 저녁 때쯤 되면 이게 다운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릴 수 있는 결정적인 거는, 우리가 아프면 낮에는 좀 덜 아프죠. 근데 밤에 좀 많이 아프죠. 특히 열 날 때. 낮에는 열이 뭐
별로 안 나요. 근데 아프게 되면 밤에 끙끙 앓습니다. 열이 많이 나요. 특히 아기들이 그렇죠. 낮에는 멀쩡하다가 아프면 꼭 밤에 열이 그냥 막 올라갑니다. 왜요?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열이 많은 환자들은 스테로이드 호르몬 저녁에 따로 투약을 하기도 합니다. 열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없으면,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없으면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하는 걸로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 부전으로 죽는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타민C가 결핍이 되는 게 이만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타민C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여기서 비타민C를 어떻게 먹을 것이냐, 오늘은 건너뛰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설이 있고 최근에 떠오르는 메가도즈 요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메가도즈 요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가도즈 요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2g 이상, 2000ml 이상 섭취를 하는 것을 메가도즈 요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로버트 캐스카드가 정의를 한 건데요. 4g에서 하루에 15g 사이의 용량을 먹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먹죠. 15g이면 뭐 정상의 몇십 배입니까? 자, 이것을 처음에 주창한 분은 누구냐? 유명한 라이너스 폴링입니다. 1900년도 초반에 이 라이너스 폴링 화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그 분자를 만드는 그 원자 있죠. 그 원자 간의 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거를 갖다가 화학 구조 방식을 이게 규명을 해낸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원자 폭탄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자 간의 결합이 어떻게 생기는지 규명을 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력이 좀 특이한데요. 세계 2차 대전 때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이분이 반핵 운동으로 돌았습니다. 이 과학적인 것을 인류를 파괴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반핵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한 번 더 수상하는데요. 1962년에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노벨상을 벌써 2번이나 받았어요. 노벨 화학상 한 번, 노벨 평화상 한 번. 이력이 특이하죠. 자, 그래서 이분은 또 하나 특이한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비타민C 고용량 요법에 대해서 최초로 주장하신 분입니다. 화학자인데 고용량 비타민을 먹으면 심장병, 암, 염증, 감염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 주장을 했을 때 의사들과 같이 실험을 했어요. 나름대로 실험을 했는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류 의학계에서 완전히 조롱받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이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분이 이 메가도즈 요법으로 처음에 심장병, 암, 감염에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흐지부지 돼가지고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 어떠한 게 있냐면 이 메가도즈 요법으로 많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가 히키하고 로버트라는 분이 이제 의사입니다. 이분 둘이 실험을 했는데요. 이 라이너스 폴링이 갖고 있는 그 아이디어하고 아주 일치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떠한 이론을 만들어냈냐면 다이나믹 플로우 모델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뭐냐면 비타민C는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물질인데 이 장에서 흡수돼서 혈류로 들어가게 되면 반감기가 있어요. 반감기가 있는데 비타민C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비타민C를. 그래서 이 비타민C가 우리 혈중 농도에서 70ml 이하로 있을 때 이 반감기가 8일에서 40일 정도로 깁니다. 그래서 이 70ml 정도 밑에면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는 8일에서 40일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잡고 있는, 세이브하는 능력을 우리 몸에서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8일에서 40일이 걸려요. 그런데 여기 70mm몰이죠. 그런데 250mm몰 이상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 이 비타민 C의 반감기가 30분밖에 안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타민 C가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사용을 하고 바로바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개념은 비타민 C가 우리 몸을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소변으로 버린다. 그래서 우리 몸에 꽉 차 있으니까 쓰레기통으로 버린다. 이 개념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흘러다닌다.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것을 내보내는 것과 우리 몸에서 사용을 하고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과는 개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 몸에서 필수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노화가 되죠. 질병이 생기죠. 이런 쪽에서는 필요한 것을 사용을 하면은 바로바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많이 더 필요한 겁니다. 이 저농도보다 70mm몰 이상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질병이 있고 아프고 하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바로바로 빠져나가요. 그럼 더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70mm몰을 유지를 하는 것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이게 다이나믹 플로우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 플로우 모델에 의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능에 할 때 우리 몸에서 염증 세포들, 림포사이트, 뉴트로필, 모노사이트, 이런 데는 우리 몸 혈중 농도의 14배가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몸에 폐혈증 같은 염증이 생기면 강력하게 비타민 C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대용량을 쏟아 부어 줘야지 비타민 C가 염증에 대항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는 세이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세이브하면 바로바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바로바로 배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건 수용성이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필요 없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빠져나갑니다. 우리 몸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더 많이 쏟아 부어줘야 되는 겁니다. 개념이 좀 틀리죠. 그래서 로버트 캐스카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농도를 유지를 하려면 비타민 C 200mg을 매일매일 투여해서 우리가 원하는 용량을 우리 몸으로 꽉 채우려면 한 2, 3년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메가도스 요법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 다이나믹 플로우 모델, 자, 이런 이론에 의해서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무진장 필요하다. 왜? 비타민 C가 신경절단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지방대사 만들어내는데, 상처 치유하는데, 염증이 생기는데, 피부에 단백질 만들어내는데, 비타민 B 활성화하는데, 철분 흡수하는데, 우리 몸에서 혈관에 작용을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이 세포 단위에서부터 비타민 C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 메가도스 요법은 굉장히 필요하다. 하루에 4g 이상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히 제가 모든 논문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논문을 보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메가도스 요법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타민 C의 용량을 얼만큼 먹어야 되느냐? 정설은 미국 NIH입니다. 그 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헬스인데요. 보건원이죠. 국립보건원에서 비타민 C를 하루 먹는 것을요, 결론은 200mg로 냈어요. 이거 할 때 실험의 결정적인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혈중 농도로 측정을 했습니다. 혈중 농도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 혈중 농도 200mm몰 넘어가면 이 비타민 C가 많이 빠져나가더라. 이거를 갖다가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가 빠져나오는 것은 그냥 배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잡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했죠. 세포 단위에서 비타민C가 보조 요소로 많이 필요한데 우리 몸을 굴리기 위해서 반드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곳에서 비타민C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그냥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단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더 필요한 것을 얘기를 하려면 메가도스요법이 필요한데, 자, 국립보건원에선 혈중 농도에서 빠져나가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농도로 질병이 걸리지 않을 그것을 권장량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영양학회에서도 하루에 75ml에서 100ml, 그 다음에 미국 보건원에서는 하루에 200ml 먹는 거, 그리고 최대 많이 먹어도 하루에 500ml 넘지 않는 거, 그리고 암만 먹어도 1000ml 이상은 안 된다. 1000ml 이상 먹으면 옥살레이트하고 유레이트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돌멩이 만들어내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유릭액시드가 뭐예요? 통풍을 일으키죠. 자, 이거를 먹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거 비타민C가 수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 많이 드시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특히 비타민C를 메가도스로 먹을 때에는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신장 결석이 나는 건 겨울에는 절대 안 일어나요. 대부분 여름에 일어납니다. 땀 많이 흘리죠. 그러니까 수분을 많이 섭취를 못해서 돌멩이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돌멩이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고 쳐도 물을 많이 드시면 절대로, 비뇨기과 선생님들은 절대로 돌멩이 안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를 많이 먹어도 옥살레이트가 많이 분비가 돼도 물을 많이 드시면 돌멩이 안 생겨요. 걱정하지 말고 메가도스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C는 산성이에요. 그래서 위가 좀 안 좋은 분들,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속이 쓰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식사 중에 중간에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약을 중간에 드시고 그 다음에 식사 끝나자마자 바로 비타민C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 쓰리는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루약을 먹습니다. 비타민C를 이게 봉지에 이렇게 가루약에 들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먹고 있어요. 비타민C를 물에다가 타서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속 쓰리는 사람도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위암 수술 때문에 제가 위 전체를 떼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요걸 500cc에다가 물에다가 타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꾸준히 먹는 겁니다. 요게 이제 나온 건데 요게 3000mg이에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으로도 메가도스 요법에 근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씩 물로 섭취를 하는 겁니다. 물로 섭취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물을 따로 많이 안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속 쓰리지도 않고 부작용도 줄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C 이렇게 분말로 되어 있는 것을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그리고 저 알약은요, 이 정제를 따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만들어서 이 타블렛으로 정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에 이걸 코팅을 하는 걸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것들 있죠. 비타민C는 이거를 천천히 흡수되게 합니다. 이게 합성을 하면서 다른 물질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순수 성분으로 만들어낸 분말로 먹는 게 흡수도 잘 되고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철분 흡수에서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빈혈이 있는 사람들은 철분제와 비타민C를 같이 드시면 철분이 흡수되는 거를 비타민C가 더 도와줍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많이 시켜줘요. 그래서 철분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비타민C 먹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장 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드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름에 물 자주 드시면 부작용이
안 생깁니다. 이건 부작용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알고 먹는 거니까. 그래서 비타민 C 먹어서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긴다. 안 그렇습니다. 미리 알고 물을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비타민 C가 우리 몸에서 어마어마하게 바이탈, 생명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보조 효소로 부신해서 아드레날린하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상처 치료하는데, 피부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항산화제, 우리 몸에서 산화물질을 없애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이러한 항산화 역할을 하는 비타민 C를 메가도스 요법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만성염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비타민 C를 화상융토를 치료를 하고 있는 저희 병원에서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염증이 반복이 돼요. 피놀셀 치료를 하면 염증이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염증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다? 자, 염증이 반복이 되면 여기에서 비타민 C가 이 염증기에서도 작동을 하고, 이 성숙기에서도 비타민 C가 작동하고, 리모델링기에서 비타민 C가 작동해요. 제가 상처의 치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전체 과정을 아우르는 게 비타민 C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여기에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이 과정이 문제가 생깁니다. 흉터가 더 생겨요. 우리는 흉터가 조금이라도 덜 생기게 지금 흉터를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더 많이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C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질병이 걸리지 않을 만큼 우리 몸에서 적당하게 먹으면 절대로 효과를 못 봅니다. 메가도스 요법으로 해야 돼요. 자,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비타민 C 메가도스 요법에 추천을 드리는 영상을 오늘 찍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에 이상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비타민 메가도스 요법을 하시면 에너지 넘치고 활력 있는 생활을 하실 겁니다. 인생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나이가 드셔서 피곤하신 분들, 에너지가 떨어지시는 분들, 만성염증이 있으신 분들, 질병이 있으신 분들, 자, 이런 분들,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심장병이 있거나, 자, 이런 분들도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을 하시면 반드시 큰 도움을 얻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화상융토 하나만 서초미소사랑의원 원장 서정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